안녕하세요. 스포브이입니다. 최근 당첨 내역이며 매일매일 고배당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뢰 높은 확실한 분석으로 좋은 결과 꾸준히 만들어가 봅시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레스터시티 셰필드 유나이티드입니다. 포메이션은 4-2-3-1이며 빌드업과 전방 압박을 동시에 유지하는 팀입니다. 조던 아이유는 최전방에서 원톱 역할뿐 아니라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까지 폭넓게 움직이며 연계와 마무리에 강점을 보입니다. 마비디디는 측면에서 드리블과 속도를 활용해 박스 안으로 침투하고 페이지는 박스투박스 성향으로 중원과 전방을 오가며 전진 패스를 공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격수와 미드필더 간 유기적 연결로 수적 우위를 만들고 전방 압박과 세컨볼 참여까지 활발히 수행합니다. 전체적으로 페이지, 아이유, 마비디디의 움직임이 맞물릴 때 공격의 속도와 완성도가 극대화됩니다. 포메이션은 4-3-3이며 캠벨은 전방에서 스피드를 활용해 뒷공간을 노리고 브룩스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공격 전개에 기여합니다. 오웨어는 이선 중앙에서 드리블과 패스로 템포를 조율하지만 공격에 치중할수록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이 넓어져 조직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측면과 중앙의 간격 관리가 어려워지고 라인이 한번 벌어지면 상대의 중거리 슛과 전진 패스를 허용하는 위험이 커집니다. 경기는 레스터시티의 페이지가 중원에서 얼마나 넓은 지역을 커버하며 박스투박스 움직임을 유지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레스터시티는 전방 아이유와 마비디디에게 빠른 전진 패스를 공급하며 홈에서 라인을 높게 설정, 셰필드 유나이티드 빌드업을 초반부터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역습과 세트피스로 위협할 수 있으나 중원과 수비 간격이 벌어질 경우 연속 실점 위험이 존재합니다. 전술적 상성과 흐름을 고려하면 레스터시티가 경기 전체 주도권을 잡고 홈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츠머스 브리스톨 시티입니다. 포츠머스는 4-2-3-1로 중원 2명이 수비와 전환을 동시에 책임지며 전방 압박과 직선적인 전진 패스로 흐름을 만들려는 팀입니다. 비숍은 박스 안마무리와 등지는 플레이를 겸하며 크로스와 세컨볼 상황에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비안치니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단순하고 빠른 침투를 수행하고 세게치치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 패스와 중거리 슛을 위협하지만 과감한 전진 시 더블 볼란치 커버 범위가 넓지 않아 뒤 공간이 벌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브리스톨은 3-4-3을 사용하며 3명의 센터백 앞에 미드필더 라인을 넓게 배치해 공격과 수비 전환을 조율합니다. 메우메티는 측면 돌파와 안쪽 침투가 뛰어나며 컷백과 크로스로 리스를 지원합니다. 리스는 박스 안 위치 선정과 마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트와이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아 연결과 침투를 동시에 수행하며 공격의 리듬을 조율합니다. 윙백들도 수비 전환 시 빠르게 내려와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이번 경기는 포츠머스의 4-2-3-1과 브리스톨 3-4-3의 구조적 상성이 핵심입니다. 포츠머스는 비숍과 세게치치의 전진 패스를 통해 박스 안 기회를 노리지만 전개가 끊기면 앞뒤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서 측면 공간과 세컨볼 경쟁에서 밀리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브리스톨은 메우메티의 측면 돌파와 트와인의 하프 스페이스 활용으로 간격을 벌리고 리스를 활용한 마무리로 득점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포츠머스 수비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 경기 주도권은 브리스톨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포브이 픽 받는 법입니다. 채널 상단 링크 및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조건 같은 거 없으며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승률 높은 제 실제 분석과 조합 편하게 받아보세요. 물어보는 건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스토크시티 헐시티입니다. 스토크시티는 4-2-3-1을 기반으로 무바마를 최전방에 두고 베주노와 베이커가 이선에서 짧고 빠른 연계로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만드는 팀입니다. 무바마는 수비 뒷공간을 찌르는 직선적 침투와 박스 내 마무리가 강점이며 베주노는 중앙과 측면 사이에서 볼을 받아 수비 간격을 무너뜨리는 움직임이 탁월합니다. 베이커는 전방 패스와 중거리 슛 옵션까지 갖춰 공격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헐시티도 4-2-3-1을 사용하지만 맥번이 중심의 공중볼 경합과 크로스에 의존하는 편입니다. 아킨톨라는 측면에서 속도를 살린 돌파가 가능하지만 수비 가담이 제한적이고 게라트는 이선에서 세컨 찬스를 노리지만 마무리 정확성이 다소 떨어집니다. 중원 더블 볼란치는 압박에는 성실하지만
전진 패스 능력이 제한적이고 포백과 미드필더 간 간격이 벌어지면 하프스페이스 대응이 늦어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질 수 있습니다. 경기 흐름은 스토크시티가 베주노와 베이커를 중심으로 하프스페이스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두 선수의 콤팩트한 연계가 풀리면 무바마가 박스 앞 침투로 마무리하며 빠른 공격 전환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 헐시티는 맥버니 중심의 단순 전개가 길어질수록 세컨볼과 공격 연결이 제한되고 포백과 중원 간격이 벌어져 실점 위험이 커집니다. 전반적으로 스토크시티가 중원에서 템포를 장악하고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해 박스 침투를 반복하며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장크트 파울리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4-2-3-1을 사용하며 짧은 패스 네트워크를 촘촘히 운용해 중앙에서 탈압박 후 전환 속도를 높이는 팀입니다. 케인은 박스 안 움직임과 마무리뿐 아니라 전방과 측면으로 볼을 배분하며 연계 역할을 수행하고 올리세는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을 오가며 탈압박과 전환의 핵심축 역할을 합니다. 고레츠카는 박스 투 박스 성향으로 중원 탈압박과 제압박에 관여하며 팀의 전환과 득점 기회를 연결합니다. 상파울리는 3-4-1-2를 사용하며 3백과 윙백의 활동량으로 라인을 끌어올리는 팀입니다. 페레이라 라게와 시나니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해 전방으로 볼을 밀어넣는 패턴을 선호하며 아운톤지는 뒷공간 침투와 직선적 움직임으로 위협을 만듭니다. 다만 윙백 동시 전진 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뒤 공간이 열리고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간 간격이 벌어져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질 수 있습니다. 경기는 중앙 탈압박과 전환 속도를 중시하는 바이에른 뮌헨과 3백 기반 전방 압박과 활동량을 앞세운 상파울리의 구조적 대결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올리세와 고레츠카를 중심으로 중앙에서 탈압박 후 빠른 전환으로 상파울리 3백 뒤 공간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케인의 박스 안 움직임과 연계 능력까지 더해지면 상파울리는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상파울리도 역습과 세트피스로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전체적인 점유와 전환 구조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우위에 있어 홈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르더 브레멘 쾰른입니다. 브레멘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그릴을 중심으로 후방 빌드업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며 경기 템포를 조절합니다. 그릴은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패스 각도를 만들고 간단한 전개 위주로 공을 연결하며 과감한 전진 패스보다는 안정적인 전개를 선호합니다. 은진만은 속도와 파워를 활용해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뒷공간 침투를 시도하지만 팀 전개 속도가 느리면 타이밍이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슈미트는 측면에서 오버래핑과 크로스로 공격을 보조하지만 박스 내 움직임 제한으로 크로스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브레멘은 안정적 수비 전환을 바탕으로 공을 소유하지만 전방에서 날카로운 움직임을 만들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트피스와 상대 실수에 의존하는 공격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쾰른은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빌드업 라인을 높게 잡고 양측면 윙백을 활용해 공격을 전개합니다. 빌턴은 전방에서 연계와 버티기 능력을 갖춘 공격수지만 박스 주변에 제한된 움직임으로 깊은 침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카민스키는 측면과 중앙을 연결하며 침투 시도를 하지만 전체 템포가 느리면 파이널 서드에서 영향력이 약해집니다. 마르텔은 안정적 위치 선정과 수비 가담이 강점이나 공격 전개 속도를 끌어올리는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쾰른 역시 수비 전환은 빠르지만 전방 스트라이커와 미드필더의 침투 타이밍이 엇박자로 이어지면서 유효 찬스 전환은 제한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점유율은 비슷할 수 있어도 공격 효율은 낮아 세트피스 상황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브레멘과 쾰른 모두 수비 전환은 빠르지만 공격 전개 속도가 느린 팀들이 맞붙는 구도입니다. 양팀 모두 전방 스트라이커 움직임이 제한적이고 미드필더 침투 타이밍이 엇박자로 이어지면서 박스 내 수적 우위를 만들 기회가 적습니다. 브레멘은 그릴을 중심으로 안정적 빌드업을 시도하지만 은진마와 슈미트의 전방 움직임이 전개 속도 때문에 고립될 수 있습니다. 쾰른도 마르텔과 카민스키의 템포 부족으로 공격 전개가 제한되며 전방 공격수들은 박스 주변에 묶이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양팀 모두 점유율은 5대5 수준으로 비슷할 가능성이 크지만 오픈 플레이에서 유효 슈팅으로 연결되는 장면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세트피스가 사실상 유일한 득점 루트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후반 막판에도 승부수보다는 승점 1점을 염두에 두는 전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유니온 베를린 하이덴하임입니다.
포메이션은 5-3-2이며 배구 앞에 3명의 미드필더가 좁게 서서 중앙 밀도를 높이는 구조입니다. 일리치는 신장과 피지컬을 겸비한 센터포워드로 하이볼과 등지는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이며 전방 타깃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합니다. 안사는 일리치 주변에서 뒷공간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파고드는 움직임이 돋보이며 캐디라는 중원에서 수비 균형을 잡고 전방으로 간결하게 패스를 배급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측면 윙백을 과감히 올려도 수비 블록이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제공권 우위를 점하며 꾸준히 위협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포메이션은 3-4-3으로 3백을 기반으로 라인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브지바제는 피지컬을 활용해 전방에서 몸싸움을 버텨주고 헤더 경합에 강하며 레오 시엔자는 측면과 안쪽을 오가며 슈팅과 크로스를 동시에 노리는 자원입니다. 도어시는 후방 빌드업과 전방 연결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측면 윙백 복귀가 늦고 센터백 간격이 벌어지면서 컷백과 세컨볼 상황에서 위기가 반복됩니다. 경기당 2골 이상 실점하는 상황이 누적되며 라인 간격과 커버 타이밍 문제로 수비 조직이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경기는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갖춘 우니온 베를린과 실점 부담이 큰 하이덴하임 수비 라인의 충돌로 예상됩니다. 우니온 베를린은 캐디라를 거쳐 일리치에게 공을 올리고 안사가 침투하는 패턴을 반복하며 찬스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이덴하임은 라인을 올려 공격을 시도하더라도 수비 뒷공간이 노출될 위험이 크고 세트피스에서도 우니온 베를린의 제공권과 속도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따라서 후반으로 갈수록 우니온 베를린의 역습이 결정적인 득점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호펜하임 아우크스부르크입니다. 포메이션은 4-3-3이며 중원에서 숫자, 우위와 탈압박 능력을 앞세워 경기를 풀어가는 팀입니다. 램펄은 측면에서 하프 스페이스까지 침투하며 상대 수비 간격을 흔들고 아슬라니는 중앙에서 압박을 벗겨내며 전방과 양측면으로 볼을 효율적으로 배급합니다. 아부둘라우는 수비와 커버 플레이를 담당하며 풀백과 센터백 간 뒷공간을 안정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호펜하임은 세컨볼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며 상대 진영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홈에서는 라인 간격을 타이트하게 유지하면서 전환 속도를 높여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는 경향이 강합니다. 포메이션은 3-4-3으로 수비 숫자를 먼저 확보한 뒤 측면 전개와 역습으로 찬스를 노리는 팀입니다. 쾌미르는 전방에서 넓게 움직이며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침투를 통해 위협을 만들고 야키치는 3백 앞에서 중심을 잡지만 전진 과정에서 부담이 과중하면 측면과 중앙 사이 공간이 벌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페라우어는 사이드 수비와 오버래핑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므로 체력 부담이 크고 강한 전방 압박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기에서는 중원과 세컨볼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는 중원 탈압박과 세컨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호펜하임이 경기 템포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슬라니와 아부둘라후의 움직임 덕분에 상대 1차 압박 라인을 쉽게 끊고 램펄이 측면에서 간격을 흔들어주면 공격 전개가 효율적으로 이어집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역습과 세트피스로 위협을 만들 수 있으나 중원 전투력과 세컨볼 주도권에서 호펜하임과 격차가 크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뒤집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전체를 호펜하임이 자신의 템포로 끌고 가며 점차 우위를 확대할 시나리오가 자연스럽습니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모두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오늘도 의미 있는 배팅 되시길 바라며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당첨되세요.